자, 그럼 잠깐 책을 펴고, 책을 펴는 게 아니고 책은 덮고, 지금 앞에 내주는 문제를 한번 해봐. 갑니다. 뭐 하지? 자, 요 문장을 한번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시간은 1분 주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석도 써보세요. 능동과 수동 해석도 다 써보세요. 시간이 남을 겁니다. 아니, 요거 해석, 수동태들 해석 써. 봐봐.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는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정확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 작업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탁탁 끊어져야지 숙제가, 아니, 그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수동태로 못 바꿔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맞나? 알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일단 체크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자꾸 타점 위로 가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얼굴이 좀 더 커 보이잖아요. 어디 갔어?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죠. 그러면은 수동태는 뭐라고?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the bird가 앞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리고 동사는 좀 이따 처리하도록 하고 주어 있지, 주어. 주어는 by를 만나서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였던 scientist는 이제 별로 안 궁금해. 그래서 무조건 문장 가장 끝으로 귀양 보내. 그리고 수동으로 전환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 처리예요. 동사. 이 부분이 거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watched라는 동사의 시제가 뭡니까 이거?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 시제가 왜 중요한지는 이따 알려줄게. 자, 시제는 과거 시제인데 watch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뭘까요? watch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데? be watched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기에 비동사를 써주세요. 비동사를 써주고 요 비동사가 수동태를 전환할 때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시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맞았다고 해서 어제 걔 때렸는데 내가 어제 맞은 거지. 그래서 시제는 안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주어가 바뀌게 돼 있어. 주어는 100%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목적어가 주어가 되니까. 그럼 봐봐. 시제는 변하지 않지만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뀜으로 해서 이 비동사가 인칭과 시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얘 과거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was가 되는 거죠. The bird was watched by the scientis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부분.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수동태로 바꾸세요. 자, 했나요? 봐봐. 한 번 내놔봐. 딱 하나. 맞았어. 뭐가 빠졌어. 아니. 자, 봅니다. 세상에서 문법에서 가장 큰 구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조동사라는 말이다. 조동사는요, 언뜻 보면 동사 같지. 조동사 동사 아닙니다. 왜? 동작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조동사는 뭔데? 동사 보조야. 동사 보조. 같이 한번 볼게. 봐봐.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건 분명하지. 맞지?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뭐냐? 일단 조동사와 본동사를 세트로 묶어서 동사 처리하죠. 목적어는 쉽게 알 수 있지.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수동태라고 했죠. 그러면 봐. 어떻게? 더 프로젝트 앞쪽으로 당깁니다. 프로젝트 앞으로 당겼어. 그리고 주어였던 I는 이제 별로 안 궁금해. 하지만 아예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 너는 저 먼 끝으로 바위 위로 가라. 이렇게 됐지. 그죠?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자, 봅니다.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조동사를 가지고 친일파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왜? 친일파가 뭡니까? 친일파는 쉽게 얘기해서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갔지. 그러면은 충신불사이군 임금이 죽으면 신하도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금은 죽었는데 일본 놈 밑에서 걔는 계속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파의 속성이죠. 즉, 뭔 소리냐? 주어가 바뀌었지. 능동에 캔이 있으면 수동에도 똑같이 캔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능동에 캔이 있으면 수동에도 똑같이 캔이 들어가요. 뭐라고? 주어는 바뀌지. 임금이 바뀌더라도 신하 새끼가 바뀐 임금 밑에서도 그대로 캔 써먹고 있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조동사의 조동사 수동태의 결정적인 그거예요. 능동에 캔이 있으면 수동에도 그대로 캔이 그대로 주어 뒤에 바싹 붙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수동태 처리는 어떡합니까? 난 모르지 조동사니까. 그러면 뭐 본동사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finish가 본동사잖아요. 맞나? 자, 이 finish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가 붙고 finished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the project can be finished. 그 프로젝트는 나에 의해서 끝나질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조동사, 주어는 바뀌죠. 목적어가 이쪽으로 오니까. 하지만 주어는 절대 불변. 주어에 can이 있으면 수동에도 can이 있는 거고 능동에 will이 있으면 수동에도 will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다? 미래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과거하고 현재 시제는 조동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미래 시제라는 거는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will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미래 시제의 수동태가 아니라 조동사 will이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They will paint the roof green. 오케이. 자, 이거 수동태로 해보세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보자. 오, 정답. 오, 잘했어. 오, 잘하네. 자, 저기. 빙고. 오, 잘하네. 빙고. 오, 잘하네.
뭐가 맞았어? 보자. 자, 한번 볼게요. 뭔가 하나를 잘하려면 다른 것도 뭔가 뒤에 백업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자, 같이 보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지? 데이죠. 맞나? 동사 뭐예요? will paint죠. 맞지? 목적은 뭔데? the roof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린은 뭐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격 보어가 되는 이유? 그 지붕이 초록색이니까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 세 가지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가지라고 했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문장에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문장의 형식에서 보더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외에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수동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외에 나오는 뭐냐? 수식어나 보어를 선생님은 잡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잡것들. 자, 잡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봅니다. 얘가 주어 맞지? 얘가 동사 맞는데 조동사가 들어갔네. 얘가 뭐다? 얘가 목적어 맞는 거죠. 그럼 얘는 뭔데?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목적격 어차피 오늘 수업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할게. 목적격 보어는 자,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는 세 개만 건드린다. 세 군데만 건드린다. 주어, 동사, 목적어, 머리, 가슴, 배 이 세 개만 건드린다. 수술한다. 나머지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맞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 그지? 응? 그러면은 전쟁을 하면 군인하고 군인들이 싸워야 되지. 군인들이 힘 있다고 민간인 건드리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제네바 협정에도 위반이에요. 응? 마찬가지로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는 철저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가지만 뜯어 고쳐야지 그 나머지 것들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봐. 일단은 어떻게 한다?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줍니다. 그 땡겨주는 게 the roof죠. 자, 요게 1단계 성공.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will paint는 아까도 봤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와 paint라는 본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동사가 간신배 친일파란 말이야. 주어가 바뀌었는데 바뀐 주어한테 가가지고 이것 떨고 있어. the roof will. 그러면 몸이 찢어지는 수동태는 누구의 목? 본동사의 몫입니다. 그러면 will be painte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는 이제 별로 수동태에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얘는 최대한 멀리 귀양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제 별로 정보적으로 별로 궁금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면 얘는 원래 1등이 이제 꼴찌 위치로 갑니다. 꼴찌. 이 데이가 바이를 만나서 어디? 자, by them 이렇게 해 가지고 얘 뒤에 마침표를 항상 찍으세요. 마침표를. 그러면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목적어도 아닌 얘는 어떡할 건데? 얘 어떡할 거냐? 아, 얘는 아까 얘기했지. 주어, 동사, 목적어만 건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써주지 않으면 의미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떡할 건데? 얘는 과거 분사와 by 사이 요 자리지, 요 자리. 거기다가 그대로 모셔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린이 여기다가 와야 되는 거죠. 하이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린은 바로 요 앞에 by 앞에 그린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by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린 들어가요. 끝. 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들이 책 보지 말고 자, 이거 있죠. 이거를 한번 수동태로 제조법 만들어 봐. 제조법. 자,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 그럼 자, 모르겠지. 봅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 문장의 주어 뭐예요? 주어는 얘야. 맞지? 그건 분명하지. 목적어는 뭐야? 피자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피자가 주어로 가고 여기 있던 주어가 바이를 만나서 뒤로 가는 거, 이거는 불변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피자, 물론 피자 앞에 관사를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피자 앞에는 상관없어요. 그건 여기서 준 바이댐. 피자로 시작해서 바이댐으로 끝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해될 겁니다. 그죠? 결국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결국 그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거거든. 봐봐. 수동태 있잖아요. 수동태가 뭔가 하면은 이거 자리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하고 과거 분사를 집어넣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 지금 진행 시제야. 진행 시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 시제는 비동사 더하기 ing잖아. 맞지? ing인데 이 ing에다가 이거는 시제입니다. 이건 시제. 얘는 시제고요. 얘는 뭔가 하면은 태예요. 이 V 자리에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봅니다. 이 비동사가 ing하고 과거분사가 ing를 만나야 되거든요. 자, 괜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비동사 그대로 써주고 비동사의 ing면 being이 되는 겁니다. being. 오케이? 그리고 과거 분사의 ing는
과거 ing가 이미 분사화된 거라. 과거 분사는 이미 분사화됐기 때문에 그냥 과거 분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워. 비빔밥, 팥빙수, 커피 이겁니다. 비빔밥, 팥빙수, 커피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비빔밥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지? 전주. 전주 비빔밥 갔어. 전주 비빔밥 갔더니 비빔밥 잘 먹었어. 비빔밥 먹고 나면 또 뭐 디저트로 뭘 먹겠어? 그 옆에 가면 설빙이 있거든. 거기서 팥빙수를 한 그릇 때리고, 그리고 요즘 안 먹으면 다 죽는 커피를 한 잔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빙피. 오케이? 비빙피. 재미없지. 비빙피. 비빔밥, 팥빙수, 커피를 외우고 비빙피라는 말을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비빙피. 여기서 being은요 얼음이야. 얼음. 얼음이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P는 뭐다? 과거분사. 비동사는 아까랑 똑같이 이게 현재 진행이고 삼식 단수니까 is being eaten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Pizza is being eaten by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적어도 비빔밥, 팥빙수, 커피, 비빙피를 기억해 둡니다. 책을 펴세요. 책 봐봐.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10번에 3번에 보면 진행형은 비동사 ing, v, ed라고 되어 있죠. 90페이지에. 맞나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 맞나? 그 옆에 저 비빙피를 필기를 합니다. 비빙피. 비빔밥, 팥빙수, 커피를 쓰고 대각선으로 비빙피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연습 삼아 한 번 더 해볼게. 책 덮으세요. 자, 이거 한번 해봐.
오, 잘하네. 너무 맞았어. 오, 맞았어. 잘하네. 해석도 해보세요. 잘하네. 자, 봅니다. 같이 볼까요? 해석하면 뭡니까? 잭이라는 놈은 was solving은 어렵지 않죠? 과거 진행 시제지. 풀고 있었어. 뭐를? 수학 문제들을 풀고 있었어.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하고 목적어의 어떤 위치를 바꿔주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상태에서 얘가 주어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빠지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더 메스 프라블럼즈 오케이? 그리고 잭은 바이를 만나서 문장 끝으로 갑니다. 그죠? 그럼 워드 솔빙을 어떻게 할 건데? 워드 솔빙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제를 잘 보라고 그랬죠. 여기에 워드 솔빙은 뭐다?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과거 진행 시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빔밥, 팥빙수, 커피라고 그랬죠. 자, 그 비동사는 그대로 써주고 비동사는 달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being은 빙신이라서 그대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solving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는 solved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동사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 과거 진행 시제지. 그런데 하이리 the math problems가 주어로 오면서 단수다 복수다? 복수가 됐죠. 자, 그걸 주의해야 돼요. 얘가 지금 단수에서 복수로 주어의 수가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과거 진행 시제에 복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were가 되어지는 겁니다. The math problems were being solved by Ja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야. 끝. 넘어갈게요. 92페이지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거기 A번에 보면 수동태 부정문 의문문이 나오는데 자, 능동 수동의 수동태는 뭡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에 부정문하고 의문문은 어렵지 않지. 다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봐봐. The boy didn't eat the food. 이거 수동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부정문이죠. 여기 didn't가 떡 들어가니까 갑자기 애들이 숨이 턱 막힐걸?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하냐? didn't eat 있지, didn't eat. 이거 부정문이죠. 그럼 이거 시제가 과거인데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꿔봐. 그 소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지. 그러면 그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y ate
the food가 되겠죠. 맞나? 부정문으로 된 능동이 부정문이면 그걸 긍정으로 바꿔. The boy ate the food. 이거는 그래도 할만하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분명히 여기 비동사가 바뀔 것이고 거기다가 나 붙여주면 돼요. 이거에 대해 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긍정문으로 바꿔서 수동태로 처리하고 그 붙어있는 비동사 뒤에 그냥 나 집어넣는 건 너무나 쉽지. 똑같이 Did the boy eat the food?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그래. 그 소년은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이거 수동으로 바꾸라 그러면 애들이 뜨악할 처음에는 왜? 아니 능동도 지금 평서문도 수동이 안 되는데 의문문을 수동으로 바꿔?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머리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없어. 이것도 똑같이 평서문으로 바꿔. 어떻게? 자, 이 did를 얘한테 주면 ate 해줘. 이거 수동으로 바꿔. 그 수동태가 나왔잖아. 그럼 수동태는 100% be 플러스 eaten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비동사 이용해서 주어하고 바꾸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능동태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두의 개념들이 그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두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동태로 전환하면 그 두면이 사라지고 비동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느냐, 난만 붙이면 되느냐, 그 온도차 때문에 이 갭이 생기는 건데 그냥 그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조동사의 수동태가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그 관련되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하이리는 시간 되면 알아서 짐 싸고 나가. 4형식, 5형식 문장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자 볼게. 4형식 문장 봅니다. 4형식 문장의 가장 간단한 문장 예를 들어갖고 he gave me he gave me the book. 자 이거 분석 썰면 그놈은 줬어 나에게 그 책을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주어라고 하고 하이리 오늘 수업 못 들은 거는 꼭 집에 가서 봐봐라. 중요한 거다. 게이브는 뭐다? 이거 동사예요. 미는 뭡니까 이거? 우린 이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The book은 뭘까요? 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우리한테 친숙한 목적어는 당연히 직접 목적어죠. 핸드폰. 가방.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나? 완전히 거의 군장보다 더 무겁네. 와 거의 군장인데 건대에서 군장이 아니고 30kg. 봐봐. 자 아까 내가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작업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전환시키는 작업이라 그랬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어쩌다 보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생겼어. 두 개가. 간접 목적어라는 놈, 직접 목적어라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타났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의 99%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99%도 사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즉 사람과 사물은 절대 동일한 개념은 아니겠죠. 둘은 다릅니다. 즉 사람의 입장이 있고 사물의 입장이 따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람 한번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사물 한번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즉 사형식 문장의 목적어 두 개는 각각 따로 하나씩 수동태를 가진다. 즉 사형식 문장은 원칙적으로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자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니 목적어가 두 개면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다 앞으로 갖다 박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얘의 입장이 있고 얘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나머지 하나는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간접 목적어는 아까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첫째, 얘가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를 앞으로 빼야지. I로. 맞나요? 그 다음 꼴 보기 싫은 he는 그냥 무조건 by 붙여서 문장 끝으로 보냅니다. 됐나요? 그럼 얘 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주어 동사 얘를 지금 주어로 보내는 걸로 선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잡거 처리입니다. 잡거 처리. 얘를 주인공으로 보내면 얘는 주인공에서 떨어졌지만 찌그러졌지만 어쨌든 이번 무대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너는 잡거 처리해서 잡것으로 처리되라. 알았어. 내가 저 새끼를 위해 내가 희생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가 빠지면 I가 되고 gave라는 동사는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과거죠. 똑같이 들어갑니다. gave의 수동은 뭐가 된다? be given이 됩니다. be given. 맞나요? be given. 그리고 남아있는 얘 뒤에 잡것. 이 잡것은 어떻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제가 과거니까 주어 비동사 바뀌면 I was given the book by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거 얘 갈게. 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는 대개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the book이 주인공이 됐으니까 the book이 앞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gave라는 동사의 동사 원형은 give고 give의 수동태 똑같이 be given의 형태로 들어가고 주어였던 he는 여전히 관심 없으니까 신경 꺼서 뒤쪽으로 가고 그럼 봐. 얘 같지, 얘 같지, 얘 뒤로 갔지, 남은 거 미입니다. 미. 그죠? 미인데 쟤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뭔가 하면은 너네 혹시 그거 아나? 이거 두 개 바꾸면 투미 되는 거. 그거 알지? 사형식 문장에 간목 직목을 바꾸면 여기 투가 생긴다라는 거 이거 들어봤을 거야. 그지? 이건 영어의 역사와 관련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 원래 간접 목적어는 목적어가 아니었어. 그럼 뭔데? 여기 이게 투미죠, 투미. 원래 이건 하나의 부사구에 지나지 않았던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어떤 그 문화권에서 장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 장사라는 게 뭐야? 누구한테 뭔가를 주고 받는 거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럼 너네가 봤을 때 누구에게라는 정보를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어떻게 준다라는 형태의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하는 그 to를 면제해주고 얘를 앞으로 당기는 형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사형식 문장입니다. 즉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라는 그 형식에 한해서 이 to를 면제시켜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됨으로써 주는 게 받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준다라는 개념에 한해서 면제시켜줬던 그 to를 이제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에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사물이 주어가 될 때입니다. 자, 사형식에서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 이 사람 잡것 앞에 전치사 to를 붙이고 넣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사형식의 수동태인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리고 이거 과거시니까 the book was given to me by him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거기에 92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라고 돼 있죠. 플러스라고 있죠. 그 플러스에 보면 사형식 동사 by make, 자 by make 동그라미 쳐도 딴 거 기억하지 말고 by하고 make만 기억해. by make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바꿔 썼을 때 for 쓰는 동사, 저거 바꿔 썼을 때 for 쓰는 동사. 여러분들 그거 알 겁니다. 바꿔치기 하면 for 되는 거. 밤의 포겟이라고 내가 소문연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밤의 포겟 들어봤을 겁니다. by하고 make는 바꿔 쓰면 for를 씁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것들은 거의 다 to를 쓰지만 by, make, 또 뭐 있냐? get, 그리고 많아요. 뭐 cook, 뭐 build, 뭐 여러 개 있는데 아무튼 다른 거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by하고 make는 보세요. by하고 make는 바꿨을 때 for를 쓰는데 만약에 by가 들어간 사형식 문장을 전환할 때는 사람 주어 형태는 안 써요. 그러면 사물 주어 형태의 수동태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봐. 사형식 동사 중 by, make, sell과 같은 동사는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괄호 열고 사물 주어만 가능. 저거 빨리, 저 시간 없다. 사물 주어만 가능하고 그 아래에 있는 예문 봐봐. 자, 그걸 한번 분석해 볼게. I 끊어, boat 끊어, my brother 끊어, watch 끊어, my brother 위에 사람, watch 위에 사물 썼나요? 그랬을 때 watch, 그 watch가 주어가 됐죠. watch 동그라미 거기에 사물 뒤에 보면 for my brother 있죠. for my brother에 밑줄 치고 거기에 별표 쳐두세요. 원래는 to를 써야 되는데 by make이기 때문에 for를 쓴 것입니다. 끝. 자, 그리고 B의 2번 봐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사실 수동태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봐. My brother named our cat Kitty. 우리 형은 우리의 고양이를 키티라고 이름 붙였다. 그거거든. 자, 끊어봐. My brother 끊고 named 끊고 our cat 끊고 kitty. 자, 우리 고양이가 키티 맞죠? 그러면 이거 오형식인데 키티에 동그라미 치고 그 키티 위에다가 잡것이라고 써. 잡것이라고 놓고 바꾸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있는데 요거만 그냥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 다시 할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예문 봐봐. 카렌 끊고 made 끊고 us 끊고 do the dishes 끊어. 주어가 카렌, 동사가 made, us가 목적어, do the dishes가 위에다가 잡것이라고 써. 잡것. 자, 그렇게 놓고 뚝딱뚝딱 하면은 아래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사역하고 지각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는 특혜였죠. 특혜. 맞지? 근데
아까 사형식에서 뒤집으면 그 의미가 달라져가지고 원래 특혜 뱉어내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make하고 buy, 아니 저기 make, let, have, see, 뭐 필시, test, why 얘네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특별 동사들이야. 그래서 얘들에 한해서만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붙여줄 수 있는 특혜를 누렸는데 만들다가 만들어지다라는 의미가 되면은 그 사역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동사 원형을 썼던 그 특혜를 반납해. 그래서 to를 다 때려 붙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설명하고요. 일단 숙제로 92, 93 워크북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볼래? (71쪽부터) 73 맞나? 네.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